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. 오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?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자리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최첨단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치료에서 어떤 또 예방 미용에서는 어떤 기기들이 필요하다 뭐 등등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사실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끔잘하게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여러분께서 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이제 그 치료자를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요즘은 이제 미용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이렇게 그 광범위하게 널려져 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디까지 경계선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죠. 우리 그 고객분들이 진짜 여쭤보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. 이걸 할 때는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피부과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일반 미용을 담당하는 데를 가도 되는 건지 뭐 이게 등등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사실은 사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. 먼저 그 미용을 좀 더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피부과하고 성형외과의 어떤 차이점이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?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이 성형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하는 영역이 뼈부터 시작해서 피하지방 그 뼈 위에 있는 층 근육, 그다음에 지방, 그다음에 피부까지 들어갑니다. 근데 이 피부를 갖다가 볼 때 이 외과 의사가 피부를 보는 그 눈과 피부과에서 의사가 피부를 보는 눈이 조금 다르죠. 그래서 이 외과에서 볼 때는 대체적으로 피부 자체의 그 결이라든지 색소라든지 그거 보는 것보다는 피부 자체의 이 3디멘션 해가지고서 3디멘셔널 스트럭처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저렇게 움직여서 상처를 드러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당겨가지고서 주름살을 없앤다든지 그걸 생각을 하는데 이 피부과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피부 자체의 그 스트럭처를 보기 때문에 피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서 3디멘션에서 주름 없애는 건 생각을 하지만은 피부 자체의 색소의 현상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피부 자체에 있는 그 모공의 사이즈를 본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나는 털 종류의 그 문제점을 본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암이라든지 그런 걸 유발할 때 어떻게 예방을 해준다든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이 사람들이 천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? 옷을 만들 때 천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꼬매는 방법은 그 외과 의사라고 보면은 그 천 자체의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, 그러니까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죠. 색소 자체를 색깔을 본다든지 결을 본다든지 그런 걸 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외과에서 성형외과에서 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고 피부과에서 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둘이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필러를 집어넣는다든지 보톡스 집어넣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통 피부과에서도 하고 성형외과에서 하는데 이 보통 그 스터디 할 때는 보면은 하는 의사들이 반반 정도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보톡스를 처음에 했을 때 시작한 사람들이 이 피부과와 사실은 안과 계통 사람이었습니다. 보톡스는. 그다음에 이 라이포석션을 갖다 미국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피부과 의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보통 성형외과들이 더 많이 하고 있죠, 현재는. 그리고 이런 거 필러 같은 거 집어넣는 거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비슷비슷하게 한 거예요. 근데 이 피부과에서는 물론 페이스리프트 같은 건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상처 내서 째가지고 하는 방법은 하지는 않지만은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주는 거는 피부과가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칼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외과니까 성형외과는 이제 칼을 좀 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쌍꺼풀 수술로 기본.
피부과에서도 칼을 대는 경우가 있나요? 아니면? 그렇죠. 물론 아, 그렇습니다. 그래요? 저희들도 피부암 같은 거 수술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. 그거 직접 많이 하죠. 그리고 예.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점 제거를 할 때 상시 사이즈가 큰 것들은 저희들 직접 그 제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보통 피부에 있는 피부암 종류 계통 그 수술하는 게 가장 많고 그 외에 뭐 종기 종류라든지 그런 걸 제거할 때도 하게 됩니다.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주름 제거도 이제 뭐 영역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 코를 이제 높이는 수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성형 쪽에 이야기가 좀 깊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코가 약간 어디에 부딪혀서 좀 비틀어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피부과에서는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인가요? 아니요, 그거는 성형외과 가셔야 되죠. 아무래도 코 비틀어진 거는 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거는 저희들은 이 표피, 진피, 피하 지방층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근육층까지는 건드리는데 뼈는 건들지는 않습니다. 그럼 코에 뭐가 뭐 요즘 그 옛날 이야기로는 뭐 술을 많이 드시면 뭐 코가 빨개진다든지 뭐 이런 좀 그런 피부과에 이건 좀 그렇죠. 그건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코가 좀 커지는 라이노파이마라고 그러는데 의학용어로는 코가 커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그것도 컷다운 해가지고 모양 만드는데도 피부과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이죠. 예. 코가 커지는 경우도 진짜 있나요? 네, 그렇죠. 옛날 그 배우 중에서 W.C. Fields라는 액터가 사일런트 무비 시절에 코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었었죠. 그걸 갖다 라이노파이마라고 그러는데 코가 많이 커져가지고 그걸 갖다 치료를 할 때 피부과에서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지금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커지는 부분이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한 혹 같은 것도 커질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커지는 부분이 표피, 진피 아니면 지방층 계통이면은 피부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자, 지금 여러분께서는 피부과에 대해서 좀 미용과 관련된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성형외과도 이야기했지만 또 요즘 보면 레이저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레이저 기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데서도 이렇게 뭘 할 수가 있는 건가요? 저희들은 물론 법적상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저희들은 조금 소비자 여러분들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가 이 레이저를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피부를 알고 맞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피부 자체를 원래 많이 공부를 하시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레이저 전문이라 그러면 전문 병원이라 그러면은 사실 레이저라는 건 기구지 그걸 이용을 해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에 관한 치료를 원하시면은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셔야지 레이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 가면 안 되겠죠. 당연한 이야기겠고 이 레이저를 통해서는 꼭 굳이 따지자면 치료보다는 미용 쪽이 더 가까울 수 있나요? 어떤가요? 레이저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 피부 의료 활동이죠. 그 자체가. 이건 아무래도 특히 주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겠지만은 미용하는 사람들이 레이저를 다루는 거는 거의 드물고 꼭 해서 문제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건의를 하질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이 피부과 정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